모든 시장에서 유일하게 용서받고 있는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시긴 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서 저희 양념을 얹은 건 맞지만 네. 업황 자체가 엄청 좋았습니다. 아마 올해가 끝나고 나면 역사상 4번째로 수주 기록이 많았던 해에 대한 기록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좋았다라고 저희가 기억을 할 만한 발주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한마디로 이렇게 다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도 좋았고 네. 수주 자체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컨셉이 뭐 로봇 컨셉이에요, 뭐예요? 아 그래요? 별로예요? 아 뭐 제가 하면 다 별로예요. 아니 3% 핫딜 커머스 삼성 TV 드린다고 하니 지금 바로 이게 뭐예요? 아니 따뜻하게 한 거죠. 이제 겨울철에 아니 우리 지금 따뜻한 컨셉이에요? 네, 안 따뜻합니까? 아 하여튼 뭐 75인치 삼성. 나중에 정프로님 광고하는 것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야 광고 내가 다 했는데 요즘 이주호 기자가 많이 합니다. 아, 이거 많이 하네요. 네. 자 워낙 또 선호도가 높으니까 이주호 기자가. 자 오늘은 좀 빨리 가야 네, 되겠습니다. 조선 한번 예. 보죠. 조선이면 이분이죠? 네. 엄경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핫딜 카마스 로버트 이주호. 네. 그래 또 이주호가 하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참 간사합니다. 네, 다 용서가 돼. 우리나라 조선도 다 용서가 되죠 지금. 요즘 뭐 모든 시장에서 유일하게 용서받고 있는 네. 아 나는 조선이 이렇게 각광받을 줄은 정말. 우리 2년 3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요. 얼굴 네. 썼고 막. 우리 엄경화 위원님이 네. 그때 진짜 상황 안 좋았어. 그래서 막 일부러 저렇게 하고 오셨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조선이 워낙 안 좋으니까 화사하게 하고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안경 이렇게 하고 진짜 힘들게 오셨는데 요즘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요 좋은 거는 트럼프 덕도 있어야 아니면 트럼프 덕은 뭐 이렇게 메인은 아닙니까?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시긴 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서 저희 양념을 얹은 건 맞지만 네. 업황 자체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저희 그림 하나 보시면서 네. 설명드리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저희가 21년이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발주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많이 나온 해였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10개월 누적 기준을 저희가 몇 년간 비교를 해드린 건데 지금 올해 10개월 누적이 21년 10개월 누적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고 작년 연간 발주보다도 지금 10개월 동안 나온 발주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끝나고 나면 역사상 4번째로 수주 기록이 많았던 해에 대한 기록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역대급으로 좋았다라고 저희가 기억을 할 만한 발주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연간 이렇게 잘 수주 받아온 거 대비 이제 조선의 수주 영역 중에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방산에 대해서 이제 물론 해외에 있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긴 하지만 네. 그분의 한마디로 이렇게 다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도 좋았고 네. 수주 자체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짜 24년 벌써 봐. 거의 한 2006년은 안 되고 한 5년 뭐 이 정도쯤 되네요, 그죠? 4, 5년? 2006년 수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006년은 안 되지만 2008년보다는 높고 네.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꽤 그래도 업황 자체가 좋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4천만 CGT 정도가 글로벌 캐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벌써 한 5,600만 이상 발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기 그 때문에 업황 대비하면 사실 지금 주가는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과거 수준에서 피크 수준일 때 주가까지 도달했느냐라고 보면 한참 모자란 한참 모자란 거죠. 네, 볼 수 있죠. 그럼 왜 그래요? 일단 저희가 10년 동안 힘들었던 게 좀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렇게 가치를 주는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주 많이 받아서 돈을 올해부터 지금 벌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10년 동안 깎아놓은 순자산 가치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 그 다음 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그 자산 가치를 복구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지다가도 그 다음에 개선될 실적을 이렇게
땡겨서 오면 급작스럽게 좀 싸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혹시 근데 선종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선종 컨테이너선이었었던 네, 거. 21년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카타르에서 이제 LNG선 그걸 기대했었는데 왠지 21년에 이렇게 수주가 많았던 건 왠지 컨테이너선 수주가 좀 많았을 것 같고 어때요? 21년이 컨테이너선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요. 22년은 이제 LNG 캐리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올해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올해는 또 지금 컨테이너가 갑작스럽게 연말에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도 뭐 국내에 있는 여러 조선 업체들이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좀 대량 수주했다라는 수주 공시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네. 내년에 저희가 기대되는 부분은 좀 LNG 캐리어 쪽으로 다시 기대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컨선 또 계속 나올 것 같고 LNG선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예, 컨테이너선에 대한 지속성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생각보다 올해가 LNG 시장이 별로 신조 발주 시장에서 좀 소식이 뜨문뜨문했었던 편이었었고요. 네. 지금까지의 수주권 중에서 저희가 왜 카타르 마지막 수주를 중국이 되게 많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이 수입할 LNG에 대한 물량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었고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가 신규로 진행이 된다거나 그리고 수입처가 중국이 아닌 다른 쪽이 이제 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주가 한국 야두로 바로 꽂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에는 어떻게 보면 그때도 LNG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때는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미리 약정 맺어 놓은 LNG에 대한 카타르 수주를 받느라고 시장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지만 시장 가격이 아닌 LNG를 많이 받은 네, 네. 케이스라고 한다면 네. 내년에 LNG가 새롭게 나오게 될 때는 지금 이미 저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가량 올라있는 LNG를 그대로 시장 가격을 반영을 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케이스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LNG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 중에서 네. 요 지금 페이지에 저희가 보이는 데에서 뭐 국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네. 아직까지 발주가 되지 않고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이 나지 않은 LNG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거의 다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실질적으로 LNG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 양을 좀 가늠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아주 직관적인 표를 가지고 왔는데 뭘? 왼쪽이 수출국, 네? 오른쪽이 수입국이고요. 네. 이 선의 두께가 수출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 회색 선인데 주로 많이 최종 도착지가 이제 유럽이거나 프랑스 아니면 그러네요. 뭐 네덜란드 아니면 스페인 막 이런 식이고 중국으로 가는 이 굵기는 엄청나게 얇은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반면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카타르에서 나가서 중국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고 인도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인도나 뭐 차이나에서 LNG를 수입을 하고 싶으면 자기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운사가 발주를 하게 될 케이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중국에 있는 야드로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LNG를 처음으로 수입한 프로젝트가 사빈패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계약은 2013년에 이루어지고 실제로 배에 딱 화물을 실는 경우가 2017년에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거를 수주했던 국내 해운사들이 이제 국내사들이었었고요. 그거를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발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저렇게 많은 수출 프로젝트를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이 이제 LNG를 생산을 해서 해외로 수출을 나가게 되면 아마 또 다르게 이제 유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그거에 대한 수송을 담당하게 될 해운사는 당연히 중국 해운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발주를 하게 되니까 네. 한국으로 우선적으로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진짜 수입 많이 하긴 하네 진짜. 우리나라는 원래 역사적으로는 2등 수입국의 위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켰던 나라였었고요. 네, 네. 중국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이제는 3위 정도로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상황. 일본, 중국, 우리나라. 네. 지금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미국산을 수입하는 게 프랑스인가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 수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거든요. 안 그래 왜 여쭤봤냐면 네. 안 그래도 저 그 조선 쪽에 있는 친구를 일요일에 잠깐 만났는데 아 친구 조선에 있어요? 네, 조선 근데 오. 그 친구가 다음 주에 프랑스 출장 출장한다는 거예요. 하나요. 오 이거 봐라. 원래 유럽은 정말 러시아에서 그 파이프로 기체 상태의 그러니까요. PNG를 엄청나게 PNG 를 많이 받았죠. 수입을 했던 예.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만약 6대4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뭐 PNG 대 LNG를 형성을 하고 있었으면 유럽은 그 이전에 러우 전쟁 이전에는 8대2였어요. 거의 PNG로 80%를 네. 수입을 하고 그 80% 중에 심지어 40%가 러시아였었고 이런 시기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다 보니 되게 급하게 LNG를 사실 늘린 편에 해당이 되는데 네. 과거에는 LNG 수입을 급하게 늘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입 터미널 자체가 제대로 그쵸. 네. 갖춰져 있지 네. 않은 경우도 있고 LNG는 기본적으로 막 20년씩 장기 운송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시장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짧은 텀으로 트레이딩하는 그 비중이 시장에서 굉장히 올라온 상황이고요. FSRU라고 하는 설비를 쓰면 저희가 육상에 굳이 LNG 수입 터미널이 없어도 LNG를 수입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LNG를 보급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비적인 측면도 되게 쉬워졌고 시장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물량도 많아지게 되다 보니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이 실질적으로 러우 전쟁이 나고 나서는 급하게 LNG 수입을 늘리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성과를 제일 많이 본 국가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PNG가 끊긴 거는 2022년이고 네. 지금 LNG가 내년부터 더 많이 좀 그 수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의 격차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왜 LNG 선을 수주를 안 했었어요, 이 유럽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요. 네. LNG 뭐 그러니까 유럽 LNG를 수입을 왜 안 했냐고요? 그 끊기자마자 LNG 선박 수주가 막 나온 게 아니라 왜 에이, 2년 이 사람아 거기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끊기고 나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 시장의 선박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원래 장기 운송 계약상으로 그 수송을 하던 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계획상으로 우리가 굳이 이걸 안 받고 다른 데다가 다시 리세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에너지 계획상라고 네. 하면 그걸 실제로 그 배가 다른 포트로 바로 방향을 뭐 돌릴 수 돌려막기도 있습니다. 가능했고 네네. 그래서 전쟁이 오래 갈지도 몰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송이 네. 갑자기 이렇게 유럽으로 틀어진 거는 기존에 있었던 선박들이 담당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보아하니 우리 이제 PNG로 수입해서 LNG 수급하기는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네.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 나라들도 전 세계에 LNG 로. 이제 수입처를 좀 구해서 거기에서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거기에 투입될 전용선들이 이제 발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LNG가 어쨌든 뭐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가격이 유럽에서 쓰기엔 비쌀 거 아니에요. PNG보다. 당연히 그 PNG보다는 예, 파이프로 받는 게 훨씬 싸겠지.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그 비싼 비용을 과연 유럽 국가들이 계속 이걸 감당할까? 처음에 뭐 지금이야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얘기하지만 조금 또 지나면 금방 또 다시 PNG 쓰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왜 유럽에서 러시아랑 유럽을 잇는 그 긴 굉장히 유명한 그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 중에서 그 원이 네. 개장이 될 때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약간 러시아를 조금 제재해야 되지 않냐는 움직임이 굉장히 셌었는데요. 네. 그때는 그 파이프라인이 딱 개장이 되자마자 다른 데서 구해올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러시아를 조금 제재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했지만 가스만은 그냥 수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네. 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처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가 개장이 되자마자 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중단을 한 건데 네. 이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보면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속지를 한 것 같고 설사 저는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PNG 파이프라인을 다시 이용할 가능성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 에너지 자체가 볼모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연결돼 있는 그 관도 안 쓸 가능성이 네, 높다. 그것도 안 쓸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높다라고. 그 관이 우크라이나 통과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거기서 이제 중요한 통행료 위치에 받아와서 먹고 살았었고. 지금도 뭐 하고 있다던데 그거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끊길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해 저기 어디 발트 쪽으로 이제 노르드 스트림 2인가가 있는 네네. 거고. 네네. 그렇죠.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에너지 어느 한 나라에 의존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다변화를 그렇죠. 하는 게 무조건 답이다. 그러면 이제 LNG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LNG 우리나라의 선박들이 발주가 많이 나가게. 유럽 무대 여기저기로 막 갈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그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필요한 애가 주문할 거다. 필요한 국가가 주문할 거다. 이게 네, 필요한 참, 국가가 주문합니다. 필요한 그러니까 국가가 수입 국가가 주문을 수입 하는 국가가 거예요. 주문할 거다. 저희가 LNG 캐리어의 선주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그 가스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이거나, 그러니까 네. 수출국이 직접적으로 발주를 하는 경우가 이제 카타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보통 카타르 프로젝트에 들어간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도 우리나라 해운사가 수주해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발주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 국가가 누가가 되는지가 사실 선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러네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물론 지금 신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뭔가 수출 개시를 할 프로젝트들이 중국으로 향하는 물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국내에 있는 한국 조선 업체한테 그러네요. 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조선 쪽에는 그냥 친환경 이슈는 그냥 싹 죽었어요. 아예 얘기 없어요. 친환경 이슈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 이제 요즘에 보면 도대체 뭐가 대세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준비해온 도표를 보시면 요즘에 전 세계 항만 중에서 LNG를 주유할 수 있는 항만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 초, 이게 24년 초,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24년 11월인데요. 네. 158군데에서 197군데로 이게 늘어났고 지금 현재 벙커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추가 항만 수가 한 80군데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와 반면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대세 에너지가 될 거라고 봤던 뭐 메탄올 벙커링이 가능한 항만 수는 네네. 아직 현저히 적은 상황이고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좀 대세로 자리 잡는 거는 그냥 LNG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LNG 추진 가능한 선박이 지금 전체 선박 수 기준으로 하면 한 1%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저희가 포트콜이라고 해서 항만에서 LNG 추진선인데 저희 여기 항만을 좀 기양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대기하는 거 저희가 포트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트콜의 수가 전체 포트콜 수의 비중 대비해서는 2%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에너지를 쓰는 그 선박들보다 이제 기양 횟수가 많다라는 건 운송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LNG 추진선이 예, 그래서 LNG 추진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항만을 돌아다니기가 점점 용이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저 항만에 갔는데 만약에 LNG로 주유를 못 해가지고 못 돌아오면 어떻게 이게 되게 걱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니까 시장에서 되게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LNG가 되게 그 용처가 제한적인 에너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료로서의 기능이 생기면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선박들이 이제 LNG를 쓰게 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LNG 거래량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늘어날 여지가 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LNG랑 벙커시유랑 이게 벙커시유인가 등유인가 하여튼 뭐 네, 뭐가 더 당연히 LNG가 비싸겠지만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예를 들면 더블, 트리플 이렇게 하면 조금 그것도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LNG 캐리어들 같은 경우는 LNG랑 벙커시유를 같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날아가는 LNG를 조금 사용하면서 그 벙커시유를 같이 썼을 때 벙커시유 소모량이 거의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분의 1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날아가는 LNG를 잡아다가 쓰니까 이제 네, 얘가 네, 도움을 네. 주기 때문에 네. 이제 서브로 하고 있는 그 벙커시유의 그 소모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LNG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의 변동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반드시 LNG가 무조건 비싼 에너지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EU 같은 경우 EU ETS 같이 해서 탄소세를 계속 부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름을 싸게 쓰는 건 좋은데 여기에다 대고 추가로 더 얹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지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적게 배출되는 에너지 쓰고 처음에 그냥 연료 가격을 비싸게 지불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이 부분은 시장에서 네. 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LNG 선박이 늘어날 때는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LNG 수출을 많이 늘릴 거냐가 가장 늘려줄 핵심. 거냐가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한테는 내년에 그 발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해 보는 거를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잡을 것인가. 그럼 할 때 지금 중요하죠.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다 정리해 놓으셨겠네요. 아까 그 보여드린 것이 이제 미국에서 프로젝트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투자 결정 안 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언제쯤 LNG를 생산하는 거를 시작할지가 이제 써 있잖아요. 27년, 28년, 29년. 그래서 네. 지금까지 조선 업체들 보면 한 27년에서 28년 정도의 인도될 LNG 캐리어 정도만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8, 29, 30 이제 요런 때 생산될 것들은 아직 발주 자체가 아예 안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이 만약에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바로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LNG 선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단순하게 써져 있는 이 수치가 몇 척이 필요한지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27년부터 뭐 한 35년까지라고 써 있지만 35년 별로 의미 없고 한 30년 정도까지 봤을 때 거의 400척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인지라 네. 저희가 LNG가 나오게 될 만한 부분이 아직 그럼 많다. 보통 이런 수준은 한 3년 전에 나와요? 지금 LNG는 4년 전에 나와야 됩니다. 4년 전에 네, 나와요? 네. 그럼 400척이 2026년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00척에 대한 30년 요때 계획이니까. 지금 저희가 뭐 30년에 필요로 하는 선박 네. 이런 것들은 26년까지는 아마 발주가 되어야 발주가 되어야. 네. 네. 제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요? 정프로 사요 마요. 저 좀 살려달라고 알려줘.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와서 나한 주에 다 팔았잖아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 때문에 달렸잖아. 이제 나도 좀 조선으로 먹어봅시다. 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마요? 그 이왕 살려주시는 거 좀 끝까지 살려주시고 좀 더 사놓을까요? 아직 사지 마. 아, 저거 아까 FSRU 얘기해 주셨던 네, 네. 그거는 수주에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FSRU는 사실 원래 그 LNG가 오래돼서 퇴역하는 것들을 수리해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수입 터미널의 형태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막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네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그 연료에 대해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뿜어대고 이런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쓴 LNG 캐리어 갖다가 이제 수리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장에 이거와 관련되어서 퇴출을 앞두고 있는 LNG 캐리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이 위에가 이제 LNG 선박 중 엔진 타입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스팀 네. 터빈. 그리고 투 스트로크 싱글 퓨엘 그리고 포 스트로크 싱글 퓨엘 이런 데들은 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그럼 얘네 이제 상태이고요. 고쳐갖고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AS 마켓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 애들이 왜 빨리 퇴출이 돼야 되냐면 모든 상선 중에 제일 빠릅니다. LNG 캐리어가. 저희 빨리 다니면 네. 연료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만약 26년 이때부터는 거의 다 등급 A라고 보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그냥 그러면 고쳐가지고 수입 터미널로 써야지라고 하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에도 이제 DF인 LNG 캐리어와 아닌 LNG 캐리어들의 일일 용선 운임은 꽤 많이 벌어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미 시장성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런 업체들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는 뭐 마린 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개조를 수주를 해서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제기화 설비 같은 거를 뭐 납품을 한다거나 막 네. 이런 업체들도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감이 왔고요. 네. 조선 어떡하실 거예요? 업종 중에 제가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려고요. 아. 네,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슬퍼할 일 아닙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행복한 12월이고 싶었는데 잠을 못 이루겠네요. 그동안 좋았잖아요. 네. 혹시나 사셔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 회사는 들어가겠습니다. 어떡하죠? 네. 여러분 어떡하죠?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한 회사가 어딜지는 제가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죠. 이 정도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 히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간다 하다가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그때부터. 네. 자 우리 엄경화 의원님 꼭 고생- 하나만. 네. 아, 두 개 하나만 사지 말고 버리시죠. 하나만 사라. 네. 저도 하나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하시죠. 빅3 아니야. 자, 그건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경화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돌아가시는 길 편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